여러분 혹시 지금 하고 계신 일이 그냥 돈만 버는 게 아니라 뭔가 나한테 주어진 숙제 같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? 맨날 마주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. 특히 저 사람이랑은 정말 상극이다 싶은 바로 그 사람이요. 근데 그 사람이 사실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살아있는 교과서라면 어떨까요? 오늘 바로 여러분의 일 속에 숨겨진 야지 놀라운 성장 공식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여기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. 바로 검사와 도둑. 빛과 어둠처럼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. 그런데 만약에요, 이 둘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운명처럼 아주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이 질문 속에 오늘 이야기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. 오늘 우리는요, 이 뜻밖의 연결고리가 뭔지 알아보고 또 검사와 도둑 이야기를 통해서 반대에게서 배우는 법을 살펴볼 겁니다.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관계를 졸업하고 성장하는 길, 또 이 원리가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,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의 숨겨진 과제는 무엇일지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보죠. 어떤 직업들을 보면요, 우연이 아니라 꼭 그렇게 설계된 것처럼 서로 정반대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.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?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이 사주라는 개념에 숨어 있습니다. 우리가 보통 사주 본다 할 때 그 사주 맞는데요.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그것보다 훨씬 깊어요. 뭐랄까, 검사와 도둑, 의사와 환자. 이 사람들 마치 자석의 N극이랑 S극처럼 서로를 막 끌어당기잖아요. 바로 그렇게 정반대의 두 존재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공유된 에너지의 흐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. 근데 중요한 건 이 만남의 목적이 절대 처벌이나 그냥 해야 하는 의무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이 모든 건 딱 하나, 배움을 위해서 설계된 거예요. 한쪽은 다른 한쪽을 통해서 반드시 무언가를 깨우쳐야만 하는 그런 운명인 거죠. 자, 그럼 이 개념이 좀 추상적이니까 검사와 도둑의 관계에 빗대서 한번 구체적으로 풀어볼게요. 이 비유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오늘 이야기 전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둘은 같은 에너지의 길을 공유하고 있지만 역할은 완전히 정반대인 거예요. 검사는 도둑이라는 대상을 아주 깊이 연구하라는 과제를 받은 학생이고요. 도둑은 그 연구를 위한 살아있는 교과서인 셈이죠. 도둑은 나의 교과서다. 와, 이보다 더 정확한 비유가 있을까요? 검사는 자기 책상에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새로운 연구자료, 그러니까 새로운 교과서들이 계속해서 배달되는 셈입니다. 어떤 도둑은 생계형 절도라는 얇은 책이고 또 다른 도둑은 대규모 금융사기라는 아주 두꺼운 전공 서적일 수 있는 거죠. 근데 만약 검사가 한 권의 책을 제대로 끝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? 그럼 그 도둑은 얼마 뒤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일다만책이 되어서 다시 그 검사의 책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. 과제를 완벽하게 끝낼 때까지 말이죠. 그렇다면 이 계속 반복되는 과제에서 어떻게 졸업할 수 있을까요? 평생 같은 종류의 책만 읽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. 자신의 역할을 초월해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. 자, 그 방법은 아주 명확하게 딱 3단계로 나뉩니다. 첫 번째, 관찰하고 기록하기. 그냥 사건 파일만 보는 게 아니에요. 그 사람의 인생 전체, 동기까지 깊숙이 파고들어서 꼼꼼하게 기록하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분석하고 종합하기입니다. 수많은 사례들을 쫙 늘어놓고 보면서 어떤 패턴이 있는지,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.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세 번째, 바로 사회를 위해 공유하기입니다. 내가 얻은 이 통찰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범죄 예방 정책으로 만들거나 책으로 써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세상에 내놓는 거죠. 바로 이렇게 내가 얻은 지식을 사회에 기여하는 그 순간, 당신은 마침내 그 과제를 완수하고 졸업하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? 당신의 운명의 무대가 바뀝니다. 더 이상 좀도둑이라는 기초 과목을 반복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. 대신에 정치인이나 거대 기업의 비리 같은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심화 과목이 당신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. 자, 이쯤 되면 아마 눈치채셨을 텐데요. 이 원리는 검사와 도둑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. 우리 삶의 아주 많은 관계와 직업들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리예요. 네, 이 원리는 어디에나 적용됩니다. 예를 들어 교도관에게 수감자는 인간 본성이라는 교과서가 될 수 있고요. 또 의사에게 환자는 질병의 근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될 수 있죠.
그리고 교사에게 학생은 성장, 그 자체를 가르쳐주는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. 이처럼 모두가 서로에게 배우도록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. 의사 이야기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? 환자의 아픈 부위를 그냥 수술하고 꿰매는 것만 반복하는 의사는요, 사실 진정한 의사라기보다는 의료 기술자에 가깝습니다. 진짜 과제는 바로 이거죠.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런 병을 얻게 되었을까? 이걸 연구하는 겁니다. 환자의 생활 습관, 스트레스, 마음 상태까지 그 모든 것이 다 연구 대상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환자라는 교과서를 통달한 의사는 진화하게 됩니다. 처음엔 일반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기초를 다지고요. 다음엔 사회 고위층을 치료하면서 복잡한 원인들을 파고들죠.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통찰을 모아서 국민 전체를 위한 보건 정책을 설계하는 리더가 되는 겁니다. 이제 그 의사의 역할은 메스를 드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치유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되는 거죠. 자,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 자신에게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. 만약에 내게 주어진 이 숨겨진 과제를 무시하고 배우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? 내가 교도관 생활만 27년째요. 등신같이. 이 한마디가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정말 아프게 보여줍니다. 27년이라는 시간은 성실함의 증거가 아니라 주어진 배움의 기회를 외면한 결과일 뿐이라는 정말 섬뜩한 경고인 거죠. 바로 이것이 정체의 대가입니다. 배우지 않으면 평생 그 자리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. 평생 똑같은 종류의 환자만 수술하는 의료기술자, 평생 좀도둑만 상대하는 말단 검사로 남게 되는 거죠. 자신의 운명에서 영원히 졸업하지 못하는 겁니다. 꼭 기억하세요. 여러분의 직업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. 바로 당신의 성장을 위해서 우주가 아주 정교하게 설계한 맞춤형 커리큘럼이라는 걸요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지금 당신이 매일 만나는 사람들, 당신이 매일 처리하고 있는 그 일들은 과연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걸까요? 여러분의 숨겨진 과제는 무엇입니까?